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장장 20화에 걸친 20번에 걸친 에이버니의 앤이 끝났습니다. 저도 물론 읽느라고 애를 썼지만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신기한 게 구독자 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어떤 거는 2,0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고, 물론 제일 높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그 구독자 수에 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사랑해 주셔서 제가 정말 힘이 났습니다. 제가 항상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무리 좋아서 시작한 일이어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아마 없으셨다면 제가 이렇게 으쌰으쌰 힘내서 하지 못했을 텐데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곧 있으면 집으로 실버 버튼이 오겠어." 그래서 "그래 엄마 덕에 너는 실버 버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 저 눈물 나지 않았고요. 어쨌든 에이버니의 앤 뒤에 어떤 책을 읽어 드릴까 제가 한 두세 권 정도, 두 권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민이었어요. 사실 저도 읽고 싶은 책은 이 앤 시리즈였어요. 에이버니의 앤 뒤에 레드먼드의 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리즈죠. 길버트 이야기가 나오는 길버트와 앤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쪼끔만 스포를 해 드리자면 아이를 낳는 앤의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앤을 읽어 드리는 게 조금 지루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 구독자분께서 "계속 읽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남겨 주셔서 우리 소수가 모이는 가장 좋은 장점이 과외의 장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학생에게 맞춰준다. 학생에게 학생의 이야기를 학생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할 수 있다. 대형 학원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레드먼드 앤을 골랐습니다. 슬쩍 보여드리자면 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요 뒤에 있는 문구가 정말 설레이게 하는데요. 제가 뒤에 있는 문구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애는 폭풍우와 어둠의 밤을 뜬 눈으로 보낸다. 길버트를 사랑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자신의 몸에서 오른손을 떼어낼 수 없는 것처럼 길버트를 자신의 인생에서 떼어낼 수 없음을 깨달았다.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장면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앤도 마음속으로 조금씩 조금씩 친구에서 설레이는 그 사랑, 연인의 감정을 느껴가고 있었던 거죠. 그 전에 에이버니 앤에서 많이 눈치를 채셨었죠. 원래 그 책 시작할 때 제가 항상 그 앞에 있는 그 서평을 읽어 드리는데 요거는 그 에이버니 앤하고 서평이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 루시모드 몬고메리가 앤 시리즈를 쓰게 됐는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읽지 않고요. 약간의 그림과 함께 아주 기분 좋아지는 이런 사파와 함께 앤과 길버트의 우정과 사랑이라고 적힌 챕터가 있거든요. 소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부분 조금 읽어 드릴게요. 앤과 길버트의 첫 만남에서 친구가 되기까지, 그 뒤로 연인이 되기까지의 약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두동강난 석판. 요거 기억하시죠? 만화에도 나오는데. 소년 길버트는 초록지붕 집에 살고 있는 빨간머리 앤에게 호감이 갔다. 길버트는 학교에서 내노라 하는 장난꾸러기였고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은 허다했다. 홍당무! 홍당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눈을 피해 앤에게 던진 이 말에 앤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곧 불같이 화를 내며 길버트의 머리를 향해 석판을 내리쳤다. 괄호하고 앤이 빨간 머리에 얼마나 예민한지 길버트는 미처 몰랐을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딱! 그 뒤로 오랫동안 길버트는 앤에게 말조차 건네지 못한 채 지내야만 했다. 에이번리 학교를 포기한 길버트. 앤은 레드먼드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매슈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고 마릴라 아주머니의 시력이 나빠지자 대학 진학을 포기하기로 마음먹는다. 이제 자신이 아주머니를 돌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번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로 한 길버트는 이 사실을 알고 앤을 위해 그 자리를 양보한 후 자신은 화이트 샌즈로 간다. 이 일을 계기로 둘은 오랜 시간 동안의 서먹한 관계를 깨고 진정한 친구가 된다. 물론 길버트는 오래전부터 앤을 좋아했다. 항상 키다리 아저씨처럼 앤의 그 삶의 순간순간에 항상 길버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앤은 그걸 알지 못했고 나중에야 앤의 오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 여자 사랑했다, 저 여자 사랑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로 치자면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거잖아요. 그 부분이 참 길버트에게 호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밤을 지새운 앤. 앤은 길버트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뜬 눈으로 밤을 보낸다. 앤은 비로소 자신이 길버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길버트와 크리스틴이 약혼할 거라는 얘기를 듣자 목걸이를 끊어버린 것도 질투 때문이었다. 진심 어린 마음이 전달되어서일까? 길버트는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고 앤에게 다시 청혼을 한다. 앤은 기쁜 마음으로 청혼을 받아들인다. 레드먼드의 앤, 그 후의 이야기. 1908년 빨간머리 앤 출간 이후 주인공 앤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대단했다. 이후 루시모드 몽고메리는 앤의 에이번리 학교 선생님으로서의 생활을 다룬 에이번리의 앤, 레드먼드 대학 시절을 담은 레드먼드의 앤을 포함한 앤 셜리 이야기가 담긴 여러 후속작들을 펴냈다. 1942년 사망 후에는 그녀의 아들이 원고를 정리하여 마지막 권을 발표하였다. 대학 졸업 이후 앤의 모습과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앤은 레드먼드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길버트는 의사가 되기 위해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는 등 두 사람은 각자의 생활을 충실히 꾸려나간다. 결혼도 잠시 미루어둔 채. 새로운 곳에서 선생님으로 생활하며 낯선 사람들과 우여곡절을 겪지만 앤은 특유의 진솔함과 밝은 성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즐거운 날들을 보낸다. 3년의 시간이 흘러 앤과 길버트는 두 사람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다. 조용한 항구 마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은 부러울 게 없이 너무나 행복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듯 앤과 길버트에게도 견디기 힘든 뜻밖의 시련이 찾아온다. 앤이 첫 아이를 낳지만 아기가 태어난 지 하루를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만 것. 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잠긴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앤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더 깊이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상처가 아물쯤 예쁜 사내 아이를 낳는다. 앤은 다정다감하고 포근함으로 아이들 괄호하고 앤과 길버트는 첫 아이를 이룬 후 쌍둥이를 포함해 6남매를 낳는다. 그들의 이름은 제임스, 월터, 낸과 다이애나, 셜리, 마릴라이다. 다이애나와 마릴라는 친숙한 이름이다. 앤의 가장 친한 친구 다이애나와 마릴라 아주머니의 이름을 따른 것이니까. 괄호 닫고. 아까 이어서 아이들을 기르며 소박하지만 마음은 풍요로운 날들을 보낸다. 앤은 길버트와 위기의 순간도 맞이한다. 레드먼드 대학 시절 길버트와 약혼할 거라는 소문이 났던 크리스틴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앤은 길버트와 크리스틴의 다정한 모습에 소외감을 느끼며 길버트의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해였음은 오래지 않아 밝혀진다. 길버트가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며 소포로 보낸 선물과 편지가 뒤늦게 도착하고 길버트의 마음을 알게 된 앤은 감격한다. 물론 속상했던 마음도 다 풀린다. 앤의 낭만적인 성격은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이 없었고 그런 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길버트였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앤과 길버트 부부.
앤과 길버트는 자신들이 살아온 날을 돌아본다. 또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는 그들의 아이들이 성장해서 앤과 길버트가 걸어온 길을 지나 또 다른 많은 이야기를 펼치게 될 것이다. 기쁨과 슬픔, 절망과 희망이 함께할 날들이. 이 앞에 서론 부분만 읽어도 참 재밌겠죠. 이 레드먼드 앤도 당연히 너무나 재밌습니다. 저도 이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앤 시리즈는 재미없는 챕터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느 챕터부터 읽어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어쨌든 첫 번째 장은 읽어드려야 쑥 소설로 들어오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서 첫 번째 챕터 1장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챕터 1 변화의 그림자. 추수가 끝나고 여름도 다 갔구나. 앤이 추수가 끝난 들판을 바라보며 꿈꾸듯 중얼댔다. 앤과 다이애나는 초록지붕집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다가 잠시 햇볕을 쬐며 쉬는 참이었다. 바람에 자줏빛 엉겅퀴 꽃들이 살랑거렸다. 유령의 숲에서 불어오는 고사리 향내를 머금은 바람에서는 아직도 여름 기운이 묻어났다. 그러나 사방 풍경에는 가을이 깃들어 있었다. 멀리서 바다는 공허하게 일렁였고 들판은 곡식을 베고 금빛 밑동만 남아 회행했다. 초록 지붕집 아래 계곡 언저리에는 미묘한 보랏빛의 탱알꽃이 한창이었고 반짝이는 호수는 푸른 빛을 띠었다. 봄의 변화무쌍한 푸른 빛도 여름의 흐린 담청빛도 아닌 맑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푸른 빛깔이었다. 물살이 모든 감정의 기류와 긴장감을 지나서 변덕스러운 꿈에도 미동하지 않는 고요로 자리 잡기라도 한 것 같았다. 멋진 여름 한철이었어. 그 중에서도 라벤더 아주머니의 결혼이 하이라이트였지. 지금쯤 신혼부부는 태평양 연안에 있겠지. 다이애나는 미소 띤 얼굴로 왼손 약지에 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앤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내 느낌엔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은 것처럼 오래 지난 것 같은데 두 분이 결혼식을 올린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다니 믿어지지 않아. 모든 게 변했잖아. 라벤더 아주머니하고 앨런 목사님 부부가 떠나시고 나니 문 닫힌 목사관이 얼마나 쓸쓸한지. 글쎄 어젯밤에는 그 앞을 지나는데 귀신들만 사는 집 같더라니까. 다이애나는 우울하게 대꾸했다. 다시는 앨런 목사님처럼 좋은 분을 모시지 못할 거야. 이번 겨울나기 준비는 다 마쳤지만 주일에 설교는 못 듣게 생겼어. 그리고 앤, 너랑 길버트가 가고 나면 몹시 따분한 겨울이 될 거야. 프레드가 함께 있을 거잖아. 앤이 살짝 약 올리는 투로 말했다. 다이애나는 그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딴 얘기를 꺼냈다. 린드 아주머니는 언제 옮기신대? 내일. 아주머니가 초록지붕집으로 오시게 되어 다행이긴 하지만 또 다른 변화가 생기는 셈이지. 어제 나랑 마릴라 아주머니랑 손님 방을 싹 치웠어. 그 방을 치우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쉬웠는지 알아? 물론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긴 하지만 꼭 신성모독을 범하는 것 같더라니까. 옛날부터 그 방은 내겐 성소 같은 곳이었거든. 어릴 때 나는 그 방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방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손님방 침대에서 자고 싶어 안달했는지 너도 알지? 물론 초록지붕집의 손님방은 아니지만. 아니, 거기선 절대 못 자. 거기 너무 무서워서 한 잠도 못 잘 거야. 마릴라 아주머니가 그 방에 심부름을 보냈을 때도 안에 들어가기가 무서웠거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걷듯이 숨죽인 채 발끝으로 걸었고 거기서 나오면 마음이 놓이곤 했지. 그 방에는 거울 양쪽에 조지 화이트필드와 웰링턴 공작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내가 들어갈 때마다 그들이 잔뜩 눈살을 찌푸리고 날 노려보는 거야. 특히 거울을 바라볼 때는 더 그런 거 있지? 그런데 집에서 얼굴이 일그러져 보이지 않는 거울은 그것뿐이었거든. 마릴라 아주머니가 어떻게 그 방을 치우는지 늘 궁금했어.
그런데 이제 정말로 치웠지 뭐야. 싹 치웠다니까. 조지 화이트필드와 웰링턴 공작은 위층 복도로 쫓겨났지. 세상의 영광이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지. 애는 아쉬움이 남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덧붙였다. 우리가 다 잘하긴 했지만 어린 시절의 성소가 신상모독 당하는 걸 보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 네가 가면 난 정말 외로울 거야. 이제 다음 주에 떠나게 생겼으니. 다이애나가 100번도 넘게 한 말을 또 하자. 애는 활기차게 말했다. 그래도 다음 주에 있을 일 때문에 이번 주의 즐거움을 망쳐버려선 안 되지. 나도 떠나는 게 싫어. 초록지붕집과 나는 정말 좋은 친구거든. 외롭다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진짜 외로운 사람이 누굴 것 같아? 바로 나라고. 넌 오래 사귄 친구들과 여기서 살게 되잖아. 더군다나 프레드도 있고. 하지만 난 낯선 사람들 속에서 외톨이로 지내게 생겼잖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길버트만 빼고. 참, 찰리 슬론도 있구나. 다이애나도 앤처럼 슬며시 약 올리는 투로 말했다. 물론 찰리 슬론이 있으니 위로도 아주 큰 위로가 되겠지. 앤 역시 비꼬는 투로 맞장구 쳤고 두 아가씨는 와락 웃음을 터뜨렸다. 다이애나는 앤이 찰리 슬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무슨 말이든 털어놓는 사이긴 했지만 다이애나는 앤이 길버트 블라이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몰랐다. 정확히 말하자면 앤 자신도 몰랐다. 앤이 말을 이었다. 내가 아는 바로는 남자애들은 킹스포트 변두리에서 하숙을 할걸. 난 레드먼드 대학에 가게 되어서 기뻐. 물론 한참 지나야 그곳을 좋아하게 되겠지. 처음 몇 주일은 아마 힘들 거야. 퀸스에 다닐 때는 주말이면 집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위안은 기대도 하지 못하게 생겼어. 크리스마스 때나 올 텐데 그때까지는 1000년도 넘게 남은 것 같아. 모든 게 변하고 있어. 아니, 변하겠지. 다시는 예전 같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앤. 다이애나가 서글프게 말했다. 앤이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예전 생활과 헤어지게 되는 걸 거야.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었던 거야. 다이애나, 어른이 되고 보니 우리가 어릴 때 어른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만큼 좋다고 생각하니? 모르겠어. 어른이 돼서 좋은 일도 몇 가지 있긴 하지만. 다이애나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에 낀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애는 늘 그 미소를 보면 자기는 경험하지 못한 뭔가를 다이애나는 알고 있는 듯해서 왠지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당황스러운 일도 너무나 많지. 가끔 어른이 되는 게 두렵기도 해. 그럴 땐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이든 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다이애나의 말에 앤이 활기차게 대답했다. 시간이 흐르면 어른이 되는 것도 익숙해질 거야. 차츰차츰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별로 일어나지 않을 거고. 사실 인생에 양념을 쳐주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긴 하지만 말이야. 우린 18살이야, 다이애나. 2년만 더 있으면 방년 20세가 된다고. 10살 때는 20살이면 굉장히 늙는 걸로 생각했어. 곧 넌 착실한 중년 부인이 될 거고 나는 재미난 노처녀 앤 아주머니가 되어 휴가 때마다 널 찾아가겠지? 날 위해 집구석 한 자리쯤은 비워줄 거지? 물론 손님방은 말고. 노처녀들은 손님방에 묵고 싶을 리가 없으니까. 난 누구 못지않게 소박해서 현관 윗방이나 응접실 지나서 어디 좁은 구석방이라도 황송해할 거야. 다이애나가 웃음을 터뜨렸다. 터무니없는 소리 마, 앤. 넌 멋지고 잘생기고 부유한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귀부인이 되어 에이버니의 손님방 따위는 거들떠도 안 볼 거면서 뭘 그래? 그리고 어린 시절의 친구들한테 콧대를 세울 거라고. 그거 참 유감이다. 내 코 모양이 꽤 괜찮긴 하지만 콧대를 세우면 완전히 모양이 망가질 텐데. 애는 뾰족한 코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리 자신할 만한 부분이 없어서 그나마 이 상태에서 한 군데가 망가지면 엉망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식인종들이 사는 섬의 왕과 결혼한다고 해도 다이애나 너한테는 콧대를 세우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두 아가씨는 또 한 번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는 헤어졌다. 다이애나는 비탈 과수원 집으로 돌아갔고 애는 우체국으로 걸어갔다. 편지 한 통이 와 있었다. 길버트 블라이드가 반짝이는 호수 위 달이 난간을 기대선 앤을 봤을 때 앤은 편지 때문에 흥분해 있었다. 앤이 신이 나서 말했다. 프리실라 그랜트도 레드먼드로 가기로 했대. 정말 멋지지 않아? 프리실라랑 같이 가고 싶었지만 프리실라 아버지가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걱정했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우린 같이 하숙하기로 했어. 깃발을 휘날리며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해도, 아니 레드먼드 대학 교수 전원이 편을 먹고 덤빈다 해도 프리실라 같은 친구만 곁에 있다면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모두 킹스포트를 좋아하게 될 거야. 유서 깊은 멋진 고장이더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던데 경치가 정말 좋다는 소문을 들었어. 길버트가 말했다. 여기보다 더 아름다울지. 그건 좀 의심스러운데. 앤이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리 멋진 곳이 있다 해도 늘 집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보는 사랑이 가득 담긴 눈길이었다. 고풍스러운 호수의 다리에 기대선 두 사람 주변에 저녁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했다. 일레인이 캐머럿으로 떠내려가던 날, 앤이 뒤집힌 배 위로 기어올랐던 곳이 바로 여기였다. 아직 서쪽 하늘이 자줏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달이 떠오르기 시작해 달빛을 받은 수면은 거대한 은빛 꿈에 잠긴 것 같았다. 추억이 달콤하고 고운 마법을 두 젊은이 위에 드리웠다. 마침내 길버트가 입을 열었다. 이 대사가 너무 대사가 아니구나. 이 지문이 너무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일레인 캐머롯 그리고 앤이 뒤집힌 배 위에 올라갔던 이 얘기 뭔지 아시죠? 제가 읽어드린 적은 없는데 그 빨간 머리 앤에 나오는 그 만화 영화에서도 나왔고 앤 하면 그 기억나는 에피소드잖아요. 앤이 다이애나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그 연극을 한다고 그 일레인이라는 그 공주 역할을 맡고 배를 타고 배에 이렇게 누워서 호수를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 배에 구멍이 나서 그 배가 점점점 이 물 안으로 가라앉고 그래서 길버트가 어떤 다리의 그 기둥에 매달려 있는 앤을 보고 구해주는 그 에피소드를 지금 이 친구들이 그 에피소드가 있었던 그 장소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이 작가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추억이 달콤하고 고운 마법을 두 젊은이 위에 드리웠다. 두 사람이 똑같은 장소를 걸으면서 똑같은 추억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겠죠. 이 작가, 이 루시모드 몽고메리도 대단하지만 옮긴 사람이 누구냐? 공경희 씨 옮김이거든요. 공경희 작가님. 저는 이 번역가, 이 옮기시는 분들도 또 하나의 소설을 쓰는 분들인 것 같아요. 추억이 달콤하고 고운 마법을 두 젊은이 위에 드리웠다. 아무도 안 궁금하시겠지만 TMI인데 제가 영어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이 영어 문장, 원래의 문장을 이렇게 번역할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번역가를 못했겠죠. 눈물 좀 닦고. 마침내 길버트가 입을 열었다. 정말 조용하구나, 앤. 침묵을 깨뜨리면 이 황홀한 아름다움이 사라질까봐 말하거나 움직이기가 겁나. 앤이 말했다. 길버트는 불쑥 손을 내밀어 난간에 놓인 앤의 가녀린 흰 손에 포겠다. 다갈색 눈에 깊은 어둠이 깃들었다. 길버트는 아직 소년티가 남은 입술을 움직여 영혼을 전율하게 한 꿈과 희망에 대해 말하려 했다. 하지만 앤이 손을 획 빼면서
얼른 몸을 돌렸다. 앤에겐 저녁 어스름의 마법이 풀려버렸다. 집에 가야겠어. 마릴라 아주머니가 오늘 오후에 두통을 앓으셨고 지금쯤 쌍둥이가 끔찍한 장난을 치고 있을 거야. 너무 오래 밖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 앤이 조금 과장되게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 왜 손을 뺐어? 앤은 초록지붕집 앞길에 다다를 때까지 쉴 새 없이 제잘댔다. 가엾은 길버트는 한마디 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길버트와 헤어지자 앤은 어쩐지 마음이 놓였다. 메아리 돌집에서의 일 이후 앤의 마음속에는 길버트에 대한 새로운 은밀한 느낌이 자리 잡았다. 오래된 완벽한 학창시절의 우정 속으로 낯선 뭔가가 불쑥 끼어들어 우정을 망치려고 했다. 전에는 길버트가 가는 걸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앤은 반은 안타깝고 반은 슬픈 기분을 느끼며 혼자 걸어 올라갔다. 길버트가 계속 어처구니 없이 굴면 우리 우정은 깨지고 말 거야. 그렇게 되어선 안 돼. 내가 그렇게 되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남자들은 왜 그렇게 제정신이 아닐까? 그런데 길버트 손의 따뜻한 감촉이 아직도 느껴지니 앤 자신도 완전히 제정신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길버트의 손은 잠깐 닿았지만 느낌은 분명했다. 그리고 더 제정신이 아닌 것은 불쾌한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는 점이었다. 사흘 전밤 화이트 샌즈의 댄스 파티에서 길버트와 있을 때 찰리 슬론이 한 행동에 대한 감정과는 전혀 달랐다. 앤은 불쾌한 기억에 몸서리를 쳤다. 그러나 초록지붕집의 소박하고 담담한 분위기를 풍기는 부엌에 들어서자 남자와 관련된 문제는 싹 사라져버렸다. 부엌에서는 8살 난 데이비가 의자에 엎드려 설게 흐느끼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데이비? 마릴라 아주머니와 도라는 어디 있어? 앤이 데이비를 끌어안으며 물었다. 아주머니는 도라를 재우고 있어. 누나, 도라가 지하실 계단에서 머리부터 굴러 떨어져서 콧잔등이 벗겨졌어. 괜찮아, 울지마 데이비. 당연히 도라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지만 네가 운다고 도라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아. 도라는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우는 건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단다. 데이비, 그리고 데이비는 자상하게 설명하는 앤의 말허리를 뚝 자르며 말했다. 내가 우는 건 도라가 지하실 계단에서 굴러서가 아니야. 도라가 계단에서 구르는 구경을 못해서 우는 거야. 난 맨날 재미난 구경거리를 놓친단 말이야. 이 녀석, 데이비. 앤은 웃음이 터지려는 걸 간신히 삼키면서 말을 이었다. 가엾게도 도라가 층계에서 굴러 다쳤는데 그걸 재미난 구경거리라고 할 거야? 그렇게 많이 안 다쳤어. 물론 도라가 죽었다면 정말 불쌍했을 거야, 앤 누나. 하지만 우리 키스네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고. 그런데 블루웨트 식구들도 그런가 봐. 저번 수요일에 허브 블루웨트가 마구간에 쌓아놓은 건초 더미에서 미끄러져서 축사로 떨어졌거든? 거기 아주 사나운 말이 한 마리 있었대. 말한테 짓밟혔지 뭐. 그래도 뼈 3대만 나가고 살아서 나왔대. 린드 아주머니는 식칼로 내리쳐도 죽이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내일 린드 아주머니가 오는 거야, 앤 누나? 그래, 데이비. 네가 언제나 아주머니한테 친절하고 착하게 굴면 좋겠어. 친절하고 착하게 굴게. 그런데 밤에는 아주머니가 날 재워주는 거야, 앤 누나? 그럴걸? 왜? 그러자 데이비는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그렇다면 아주머니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전에 누나 앞에서는 기도했지만 아주머니가 있는 데서는 안 그럴래. 어째서? 왜냐면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하느님한테 말하는 건 별로거든. 도라는 린드 아주머니가 시키면 그 앞에서 기도하겠지만 난 안 그럴 거야. 아주머니가 방에서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드릴래. 그래도 괜찮지, 앤 누나? 그럼 기도하는 걸 잊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하렴, 데이비.
그럼 잊지 않을 거야. 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거든. 하지만 혼자서 기도하는 건 누나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재미가 없을 거야. 대학교에 안 가면 좋겠어, 앤 누나. 누나가 왜 우릴 두고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지 난 모르겠어.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데이비. 하지만 꼭 가야 될 것 같아서 가는 거야. 누나가 가고 싶지 않다면 갈 필요가 없어. 누난 어른이잖아. 난 어른이 되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나도 안 할 거야, 누나. 베이비, 살다 보면 평생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단다. 난 안 그럴 거야. 정말이라고. 난 자기 싫은데 누나랑 마릴라 아주머니가 침대에 누이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싫어도 자야 돼. 하지만 내가 어른이 되면 누나랑 아주머니 맘대로 안 될걸? 아무도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못 그럴 거야. 진짜 재미있겠다. 누나, 밀티볼터 말이 누나가 남자를 꼬실 수 있을 줄 알아보려고 대학에 가는 거라고 자기 엄마가 그랬대. 정말 그런 거야, 앤 누나? 알고 싶어. 데이비가 덤덤하게 말했다. 순간 앤은 화가 나서 몸이 달아올랐다. 그러다가 볼터 부인처럼 형편없이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것 없다는 생각이 들자 앤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과 행동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다치고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죠. 아니야, 데이비. 그런 게 아니야. 난 공부하고 성장하고 많은 것을 배울 거야. 어떤 거? 구두와 배, 편지를 봉하는 왁스, 그리고 양배추랑 왕들. 애니 노래 가사를 인용했다. 그럼 만일 남자를 꼬시고 싶다면 어떻게 할 건데? 알고 싶어. 데이비는 그 일에 홀딱 빠졌는지 계속 그 이야기를 했다. 볼터 부인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는걸? 그건 나보다 그 부인이 아는 게 많을 것 같으니까 말이야. 애니 가볍게 대꾸했다. 그래야지. 다음에 밀틴의 엄마를 만나면. 데이비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데이비, 너 정말 그럴래? 애는 실수했음을 깨닫고 소리쳤다. 하지만 방금 누나가 그러래 놓고. 데이비가 뾰로통하게 대꾸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애는 상황을 벗어나려고 엄하게 말했다. 데이비가 잠자리에 든 뒤, 애는 빅토리아 섬으로 가서 홀로 앉았다. 강물과 바람 소리가 이중창을 부르는 듯 울려 퍼졌다. 애는 외로운 젊은이들을 생각하며 심술궂은 이웃들의 험담 따위는 다 잊은 채 아가씨다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상상 속에서 애는 이야기 속의 바다를 항해했다. 바다는 멀리서 반짝이는 쓸쓸한 동화의 나라 해변을 씻어내렸다. 거기에는 잃어버린 아틀란티스 섬과 엘리시온이 있었다. 저녁별은 조종사에게 심장의 욕망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애는 현실보다는 그런 꿈속에서 더 풍요로웠다. 보이는 것들은 휙휙 스쳐 지나가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므로. 요 마지막 문장도 너무나 좋네요. 이 첫 번째 장을 마무리하는 요 문장, 보이는 것들은 휙휙 스쳐 지나가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므로.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운 책 레드먼드의 앤 읽어드렸고요. 이 표지도 너무나 아름답죠. 먼 곳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긴, 아마 머릿속으로 또 무언가를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겠죠? 요 레드먼드 앤 새로운 책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도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요. 저 성대가 되게 튼튼한데 다 읽을 수 있는데 어쨌든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챕터 추려서 최대한 들으시는데 이질감 없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없으시게 잘 추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